네, 반갑습니다. 신한국 가정연합의 김중희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모 매칭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후보자 입장에서 내가 실제로 내년에 이제 축복식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축복식에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년에 축복 받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오, 혹시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혹시 이 축복받는 사람 중에서 교류기간이 1년이 넘었다. 교류기간이 가장 오래된 사람 1년 아니면 8개월 6개월 6개월 7개월 6개월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세 명, 네 명, 오 많네요. 5명이에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이세 축복가정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제 축복을 받은 내용들, 간증들을 담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선배들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지,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어떻게 이겨냈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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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드렸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내가 실제로 내년에 축복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가정을 하고 내년에 축복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런 입장에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퀴즈를 내서 맞추시는 분에게는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물이 다 나갔는데 이따가 제가 가져와서 또 드리겠습니다. 퀴즈는 이렇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이제 공을 패스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를 하는지 그 숫자를 맞추면 됩니다. 어떤 티셔츠요? 네, 흰색 티셔츠입니다. 흰색 티셔츠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The monkey business illus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ll. 네, 잘 보셨습니까? 이미 본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좀 망했네요. 네, 본 사람들 빼고, 혹시 본 사람? 상당히 있네요. 그럼 일단 본 사람들 제외하고, 안 본 사람들 중에서, 네, 몇 번 맞췄습니까? 네, 여기 앞에 몇 번이에요? 24번? 흰색 티셔츠? 패스한 숫자? 땡. 네, 여기 몇 번? 13번? 땡. 저기 흰 티셔츠? 여기 16번. 네, 맞췄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끼리 공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주고받은 횟수는 16번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다른 것을 본 사람이 있나요? 네. 혹시 본 사람 말고 안 본 사람 중에서 네, 어떤 거 봤어요? 커튼 색깔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또 저기 네, 곰이 나왔어요. 네, 고릴라가 나왔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거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가 있는데 안 봤던 사람. 네, 네, 맞아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흰색을 입은 사람들 16번 패스를 했었고요. Did you spot the gorilla? 고릴라가 나왔었습니다. For people who haven't seen or heard about a video like this before, about half missed the gorilla. If you knew about the gorilla, you probably saw it. But did you notice the curtain changing color or the player on the black team leaving the game? Let's rewind and watch it 다시 again.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명이 빠졌었어요. When you're looking for a gorilla, you often miss other unexpected events.
네, 이렇게 다시 보니까 우리가 And that's 보지 the major 못했던 reason. 어떤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왜 이제 그 고릴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커튼 색깔이 바뀌었는지, 또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발견을 못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질문을 드렸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할 때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다른 것을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제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거나 사건을 바라볼 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 매칭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점,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이번 시간에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선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지그재그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검정색을 다 치우고 나면은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일직선인데 이 검정색 사각형 때문에 이게 일직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혼이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적인 사랑은 이런 거야, 결혼은 이런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제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LTE 시대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 이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도착하려는 그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먼저 생각하면서 부모 매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부모 매칭이란 어떤 것이신지, 그리고 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부모 매칭이 진행이 되는지, 2020년대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정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부모님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축복의 자리는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결정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해서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제 후보자들을 만나봐서 축복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 나의 백마탄 왕자님은 어디에 계시지?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신데렐라는 어디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축복을 준비하기 전에 축복을 받을 때 내가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05년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부모 매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았고, 와이프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 3명,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제 5 식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2005년도에 축복을 받을 때 저는 교류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그때는 이제 부모 매칭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어서 많은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저는 이제 와이프를 한 3번 정도 만났어요. 처음에 이제 와이프의 오빠와 이제 오빠의 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같이 만나고 한 번 정도 더 만나고 바로 이제 축복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의 축복에 대한 기준은 딱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제가 공직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헌수 생활을 하고 있었고, 와이프도 이제
공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갔다 와서 선문대학교에서 이제 학생 간사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오니까 참 부모님께서 그때 이제 2세들에 대해서 교체 축복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교체 축복,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게 맞는 사람과 나는 이제 축복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와이프도 이제 똑같이 교체 축복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과 축복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번 정도 만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서울에서 이제 공직을 하고 와이프는 선문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거리 연애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이상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목록으로 적어본 적도 없고, 나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날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선배들도 이제 그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는 그런 것이 없이 이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는 이제 이상형이 없는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이상형이 있었어요. 그 이상형은 바로 그 첫사랑이었습니다. 네, 저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첫사랑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제 짝사랑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이었어요. 네, 중학교 2학년 겨울에 만났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저의 이상형이었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이제 삼형제예요. 부모님은 이제 대구에서 목회를 하셨고, 남자만 3명 있는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형으로부터 항상 이제 빼앗김을 받고, 어떻게 하면 형으로부터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교구 수련회 갔는데 이거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거의 날개만 없지 천사예요. 엄청 진짜 천사를 보는 듯 했습니다. 엄청 다정다감하게 잘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이런 이제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도 뭐 저를 이성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조금 귀여웠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네, 믿어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아마 귀여운 동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잘 대해줬을 텐데, 그게 너무 이제 저는 감동스러워가지고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이제 이상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류를 시작하고 이제 축복을 받고 나서도 당연히 내 와이프는 나에게 그렇게 해주겠지, 애교도 많고 나에게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이럴 것을 은연중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이프는 저보다 이제 3살이 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말도 제대로 이제 잘 안 통했어요. 한국어는 잘했지만 제가 이제 그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와이프도 원래 성격은 되게 밝고 이제 친구들도 많고 이런 성격인데, 제가 무관심하고 꼬가먹고 이렇게 뚝뚝하게 있으니까 와이프도 처음부터 이제 친밀하게 이렇게 다가올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간들이 되게 많이 쌓이면서 엄청나게 이제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때 와이프에게 이제 좀 되게 큰 가슴에 대못을 한번 박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제 이상 가정을 이루고 살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까지 이제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그때 저에게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사랑한다는 말. 다른 커플들은 이제 축복을 받고 잘 어울리면서 이렇게 사는데 나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니까 와이프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냐. 그래서 저는 또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 축복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때 철이 없었어요.
경직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축복을 정리하면은 더 이상 이제 공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축복을 잘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너무 착해서 그걸 이제 좀 받아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009년부터 이제 청파동에 있는데 이제 제가 협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원룸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정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첫째를 낳고 2012년도에 둘째를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 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부터 더 갈등이 심해졌어요. 이제 떨어져 있을 때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만났지만 이제 2009년부터 가정 출발하고 나서는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되게 심해졌어요. 와이프는 이제 잔소리가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왜 이제 애기도 잘 안 돌보고 집안일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와이프에게는 그 기준에 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다가 계속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저도 피곤해서 이제 좀 회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태도가 좀 바뀌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제 집에 딱 들어갔어요. 이제 일을 끝마치고 9시, 10시쯤 돼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애기 둘을 데리고 울면서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에게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비난, 이제 잔소리 이런 거를 했다면 아빠 나 진짜 힘들어, 아빠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바보 같은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이 아내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심리를 공부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게리 채프먼이라고 하는 박사가 책을 썼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는 인간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는 스킨십, 그리고 5번째 봉사.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대가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그것을 전달해야지 상대방의 사랑의 탱크 그것이 차서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그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었어요. 그 반면에 와이프는 제1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랑의 언어가 봉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노력을 한다고 해도 와이프가 바라는 사랑의 방식은 자기와 함께 있어주고 또 가족 안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이렇게 집중을 할 때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사랑을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알아가면서 이제 서로 이상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 점점 성숙돼 가면서 지금은 이제 정말 제 와이프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함께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축복에 대해서 나의 준비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알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세 축복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세 가정들을 처음 축복하셨을 때가 1986년도였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제 1960년도에 성혼하시고 이제 이세들이 20대 초중반 이때 됐을 때 이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몇 개월 전에 1년 전에 이세 축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축복을 준비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참부모님께서 약혼을 해주신대 그러면서 한남동으로 모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세들이 쫙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약혼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약혼을 바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한 3박 4일 동안 계속 교육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주셨던 말씀이 통일가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해라. 통일가의 새로운 전통을 세우자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교육을 3박 4일 동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참 부모님께서 약혼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처음으로 이제 이세들을 약혼해 주신다고 하니까 되게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제 왔었는데 3박 4일 동안 교육만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지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수련을 받으면서 이번 시간이 12시까지니까 12시면 끝날 거야 이렇게 예상이 되면 좀 참을 수 있는데 참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게 없잖아요. 점심시간이 돼도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그렇게 흐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박 3일, 3박 4일 되니까 지쳐서 누구라도 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니까 그때서야 이제 약혼해 주세요. 그래 너 이러니까 나가서 우리 빨리 약혼하고 나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둘이 절하고 참부모님께 경배하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약혼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에 대한 골자를 보면 이렇게 이제 세 꼭지 정도가 있었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한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또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습관화되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이세들이고 축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이세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칠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의 뿌리는 참 부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고 축복을 완성해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축복을 처음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세 36가정, 72가정까지는 1세들과 별도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고 그 다음부터 2세 200가정부터 3억 6천 2차까지 1999년도까지는 이제 사진으로 매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1세들과 같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뭐 약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서류를 내면 호치케트 딱 찍어서 협회에서 전화가 와요. 누구누구랑 매칭이 되었습니다. 며칠까지 이제 준비를 해서 축복 수련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참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누구라도 내가 감사히 받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축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부모 매칭을 전통을 해서 이렇게 축복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간에는 이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천일국 매칭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여기 청성 왕릉궁전에서 이제 참부모님께서 이세들을 매칭하시는 사진인데 이때 처음 천일국 매칭을 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들 중에서 가장 준비된 사람들을 이제 후보자로 데리고 오고 근데 남자들은 반대로 정말 이제 축복 못 받고 있는 나이 많은 아저씨들부터 해서 그런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이 참 부모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 축복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통해 가지고 참 부모님께서는 이제 영계에서
참 부모님도 용서할 수 없었던 김일성, 그 다음에 히틀러, 살인마 이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대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인가 그때 이제 천정궁의 참부모님께서 2세들을 불러서 천일궁 매칭을 하는데 처음으로 손깍지 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손깍지를 껴서 오른손이 올라간 사람, 왼손이 올라간 사람 나눠서 너네들이 찾아가 이렇게 해서 이제 2세 축복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 매칭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제 축복을 준비해 나가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2001년 1월 4일 날 이제 부모가 2세들의 축복을 책임지는 시대를 선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상형을 가지고 그 이상형에 얼마나 부합되는 사람을 만나느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행복한 결혼에 하느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러한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분의 신랑 신부가 반드시 있다. 그 사람을 이제 찾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랑 신부, 여러분의 반쪽 집신을 준비를 해 두셨는데 그 집신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완성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미완성한 존재로 창조를 하시고 성장 기간을 통해서 사랑을 채우려하게끔 이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축복을 대하는 자세도 하늘이 준비한 사람이 반드시 있는데 서로 보완해 가면서 서로를 성장시키면서 사랑을 완성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 매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매칭의 원칙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중심이 되는 매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완성해 나가야 될 책임은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면서 축복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녀와 부모가 상대방을 만나서 교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한 가정씩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하게끔 돼 있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5단계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매칭 준비, 부모 교류, 가정 교류, 약혼 서약식, 축복식 준비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칭 준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실제로 내가 이제 축복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와 함께 축복에 대한 결심을 하는 단계, 그것이 매칭에 대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후보자는 이제 축복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면 되나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부모님 1세 36가정부터 2018 축복식까지 해가지고 성원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축복을 만들 때 참 부모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내용들 중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늘 뜻에 맞는 지도자로 양육할 것인가, 축복을 시킬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참 부모님과 약속을 하고 축복을 준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때도 나는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를 이제 축복을 시키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축복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매칭 준비에 있어서의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67페이지, 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지금 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을 위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작성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도 돌아보면서 이거를 작성할 때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자를 만났을 때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 쓰신 분들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이제 소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점심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점심시간 때 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한 두 명 정도만 한번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일, 또 칭찬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떤 점에 대해서였나요? 이런 부분들 한번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 네. 나를 가장 제 이름은 문동환이고요. 나이는 이제 올해 23살 되고 소속교회는 강원도 평창교구고요. 직업은 아직 취중생입니다. 이제 나를 가장 다 하면 돼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일은 이제 저는 하는 일이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를 가장 즐겁게 하는 일이고요. 이제 칭찬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점에 대해서였나요? 할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파티를 할 때 음식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제가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그 친구들이 맛있다고 했을 때가 이제 하면서 이제 칭찬을 받았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리를 상당히 잘하는 멋진 남자인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 분만 이제 발표 내용을 공유를 하고,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기 전에 내 스스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 그게 이제 축복에 대한 출발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축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준비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